네, 지금 웨비나를 갖다가 5회차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오늘은 로지스틱 데이터 9월 3일자를 갖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1회차에는 ECC하고 S4하나 마스터 데이터 변화 설명드렸고, 저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파트너 설명드리면서 CVI, 커스터머 밴드 인테그레이션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로지스틱 마스터 데이터 쪽 관련된 변화 사항이랑 그대로 넘어가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는 좀 설명드릴 게 많을 파이낸셜 마스터 데이터 쪽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5번째 시간에는 SAP 쪽에 옛날에 MDM에서 조금 이름이 바뀐 MDG 쪽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렉처 인트로덕션은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아젠다는 약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요. 비즈니스 파트너 BP하고 로지스틱 마스터 데이터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때 설명드렸던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거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 내용을 미트하기 위해서 뒷단이 바뀐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특히 이제 머티리얼 쪽 마스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필드에 나와보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보면 여쭤보시는 내용들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머티리얼 마스터는 바뀐 게 맞습니까? 머티리얼 마스터 테이블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대로 있나요? 또한 에스파나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테이블 두 가지가 있는데 MAT DOC하고 회계 쪽 관련된 ACD DOCA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머티리얼 쪽 관련된 MAT DOC 테이블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한 20년 동안 우리 입에 달고 살았던 뭐 M세그, FI 조금 B세그 이건 관련된 테이블들 그런 테이블들이 이제 있는지 뭐 그냥 예전에 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M세그 쓰는 프로그램을 갖다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장표를 갖다 보시게 되면 여기 ERP 쪽 관련돼 가지고 이 위에 굉장히 많은 테이블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머티리얼 쪽 관련된 부분, 세일즈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많은 테이블들이 이런 많은 T코드들을 통한 유지보수, 입력, 수정, 삭제, 트랜잭션 이 관련된 부분들 갖다가 다 이 T코드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그 비즈니스 파트너, BP 파트너 관련된 코드 통합이라든가 테이블 통합으로 인해서 아주 간단하게 관련된 부분이 축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관련된 그 커스터머하고 벤더 쪽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갖다 BP라는 것 통해 가지고 하나의 마스터로 관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SAP에서 말하는 커스터머 360도 뷰를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커스터머 360도 뷰가 뭔데 BP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근원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BP라는 개념은 벤더하고 커스터머 관련된 걸 갖다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섹션으로 관리하는 거죠. 옛날에는 벤더하고 커스터머가 완전히 나눠지는 개념이었는데 요즘 복잡한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벤더인데 커스터머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커스터머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벤더로 물건을 갖고 오는 것과 겹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벤더라든가 커스터머를 갖다가 몇만 개씩 갖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문제였는데 이게 예전에 있는 ECC에서 CBI 인테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나로 관리 안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회사인데 그 관련된 벤더 관련된 마스터를 위한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뱅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요. 커스터머로 또 등록이 되게 되면 그냥 끌고 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커스터머 쪽에 관련된 걸 갖다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 번호를 넣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내려가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벤더라고는 하지만 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벤더는 원 벤더가 원 사업자 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대전지사라든가 아니면 뭐 저쪽에 있는 제주도지사 아니면 이런 쪽 관련된 해외법인이라든가 관련된 거가 한 서너 개가 디파인되어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기업도 크고 그쪽 기업도 큰데 우리의 공장에도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가 해외법이 따로 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거기도 관련된 다른 중국 공장이나 다른 쪽 사업자 등록번호 갖고 있는 거 가지고서 직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원래로 따지면 회사 대 회사, 우리 회사 A, 너네 회사 B 두 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필드에 내려가 보면 아니 이 회사는 왜 사업자 등록증이 벤더 쪽에 두 개가 있고 커스터머 쪽에도 세 개가 있고 뭐 이렇게 많아. 근데 하지만 기업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표되지 않고 여기 하부 조직에 여러 가지 회사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ERP 디파인을 할 때 마스터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BP로 하나로 바뀌게 되면 BP 쪽 관련된 필드 쪽, 우리로 얘기하면은 메인터넌스 필드라고 하죠. 그 관련된 필드에다가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넣어가지고 하나의 BP 마스터 코드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컨디션을 갖다 다 커버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갖다가 쉽게 줄여가지고 저쪽에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쪽에 커스터머 360 뷰라는 걸로 그냥 대표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커스터머 360도 뷰를 갖다 그러면 우리 아까 실생활에서 어떻게 뭐가 바뀌느냐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거죠. ECC에서 엑스포 하나로 넘어갔을 때, 하나로 넘겼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BP 마스터로 갔을 때 우리 옛날에 에지지 분석을 해봤더니 벤더에 뭐 여러 가지 컴퍼니가 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 디파인돼 있고 커스터머에도 한 세네 개 더 디파인돼 있고 이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BP 쪽에다가 한 통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마스터 데이터 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장표는 계속 나오는 장표고 계속 강조드리는 장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이 웨비나라든가 아니면 이 전번 시간에 다른 웨비나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이 장표를 많이 보시지만 여기에서 이 웨비나를 듣는 분들이 나가서 현업이랑 얘기할 때 이 장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낸스 쪽에 관련된 그런 테이블들 축약된 거 이 두 개로 딱 줄어서 여기 밑에 보면 AC, DOCA라는 게 나오죠. 다음 시간에 할 거. 그 다음에 여기 로지스틱 쪽에서는 이 수많은 테이블들이 아까처럼 이 네 개처럼 네 개로 줄고 요 밑에 있는 MSEG New하고 마스터 데이터라는 게 되는데 이 마스터 데이터라는 게 MAT DOC입니다. 뒤에 이제 아까 화면을 띄워놓고 보든가 스샷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많이 썼던 이런 MSEG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S4하나에 가도 존재는 하는데 약간 형태가 틀리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했던 실제적인 테이블 실체가 있는 거는 MAT, DOC 요거 하나로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통합이 된 게 요 위에 있는 요 테이블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있는 요 색깔 파란색으로 된 거는 마스터성 테이블이고요. 요 옆에 있는 다른 많은 테이블들이 트랜잭션성 테이블인데 이게 MAT, DOC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위에 제목처럼 S4하나에서 머티리얼 마스터는 바뀐 게 맞나요? 아니면 마스터 데이터 테이블은 바뀌었나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를 띄워놨는데요. 테이블 샘플로 관련된 게 확대가 돼가지고 MAT-NR이라는 겁니다. MAT-NR. 그래서 머티리얼 넘버 쪽 관련된 테이블인데요. 여기 보면 18개에서 40개로 필드가 늘어난 걸로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프로젝트 할 때 이 MAT-NR 쪽에 머티리얼 넘버 쪽 필드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갖다 쓰는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밑에 서브로 늘려가지고 더 쓰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S4하나로 가면서 화끈하게 40자리를 늘어났어요. 근데 테이블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머티리얼 마스터 쪽에 구성하는 기본 테이블들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관련된 필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예전에 ECC에서도 그 밑에 필드를 갖다 서브 형태로 붙여가지고 255자리 컬럼 더 쓸 수 있었는데요. 사실 거기까지 붙여가지고 쓰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한 20개 회사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관련된 테이블에 있는 관련된 이 필드의 랭스 갖고서 그냥 나눠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냥 무작위로 남바링을 해가지고 쓰면 18자리가 전혀 부족하지가 않은데 우리의 회사라든가 기업의 특성상 의미 있는 코드를 갖다가 중간에 넣어가지고 분류를 하고 싶은
고객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는 세 자리는 뭘 뜻하고 뒤에 세 자리는 뭘 뜻하고 그 다음 자리 두 자리는 뭘 뜻해가지고 이거 넘버링만 딱 보면 이거 뭡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고 이건 뭐 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필드를 쪼개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속에서 쓰다 보니까 이 필드가 이제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40자리로 넘어가면 거의 뭐 어떻게 뜯어 쓰든 유의미를 쓰든 무의미를 쓰든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 대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머티리얼 마스터 기본 테이블은 안 바뀌었다. 개선은 됐는데 테이블 구조는 일단 안 바뀌었다. 그러면 머티리얼 마스터 쪽 관련돼서 머티리얼 데이터 쪽에서 뭐가 바뀌었느냐? 테이블 그대로라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마스터 쪽 관련돼 가지고 마라 테이블 S4하나에서 그대로 조회가 되는 거 지금 화면 하나 띄워드렸고요. 마라 마크 마로 MAKT 요거 관련된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바뀐 게 무엇이냐? 요게 바뀐 거죠. 여기에 있는 히스토리하고 인벤토리 쪽에 애그리게이트, 다큐먼트 요 영역이 하나로 바뀌어서 MAT, DOC로 바뀐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요 네 개 있죠. 마크, 마드, 요 관련된 머티리얼 마스터 기본 테이블들, 요거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MM 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끌고 갈 때 MAT, DOC 이 테이블에서 그냥 끌고 갑니다. 여기에 필드가 있는 거에서 어느 필드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 관련된 걸 끌고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필드 내용으로 쭉 내려와서 그러면 얘가 이제 한 통으로 딱 들어갔을 때 뭐가 좋아지느냐? 어느 회사가 됐든지 간에 ERP 프로젝트를 띄고 나면 회계 수불하고 물류 수불을 갖다가 이제 두 가지를 수불부라는 걸 만들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SAP에서 스탠다드 기능으로 수불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프로젝트를 하면 그 두 가지 수불은 만들어서 프로그램 짜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회사의 업무 영역 특성을 많이 타요. 근데 그 수불을 갖다가 다른 쪽 회사에 있는 걸 갖다가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응용을 해서 개발 기간이라든가 구형 기간을 단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히스토리성으로 갖고 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애그리게이트하는 다큐멘트 쪽에서 끌고 오는 것들이 입맛에 맞게 고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이 많고 복잡하게 껴있고 그 다음 그 테이블에 어느 테이블에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고객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필드를 얼마만큼 쓰고 마스터 데이터 필드를 얼마만큼 쓰는지를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게 일단 한 테이블로 들어가게 되니까 수불 짜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BI 툴이라든가 BW 아니면 뭐 EIS 툴 같은 데서 데이터를 끌고 갈 때 여러 테이블을 갖다가 머지를 해서 큐브를 만들고 뭘 하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BW 컷이라든가 아니면 BI 쪽 관련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S4 하나로 딱 깔려 있을 때는 머티리얼 쪽 관련돼 가지고는 MAT, DOC 이 테이블만 하나 연결해 주세요. 데이터 소스 연결해 주세요. 이거 그냥 통째로 끌고 가게 해주세요. 이거 연결로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편해진 거죠.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테이블에 다 들어가 있으니 굉장히 그 바라보는 그 싱글 데이터 소스의 그 사상을 갖다가 잘 표현한 그런 걸로 스트럭처가 바뀐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신 MAT, DOC 테이블은 뭐냐?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MSEC 테이블은 어디 갔냐? 말씀드리는데 요 화면이 뭐냐 하면 S4하나에서 SE10이 들어가가지고 MAT, DOC를 갖다가 필드가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끼워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고 MAT, DOC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요거 내용을 갖다가 뒤에 보시면 어디서 보냐면 엑스트라스에서 리플레이스먼트 오브젝트를 누르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요 항목이 여기서 위에 테이블이라고 한 줄이 딱 적혀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S4하나에서.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관련된 필드를 해가지고 255개의 필드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SAP는 옛날에 ECC에서도 250개의 필드를 갖다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250개 필드를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복잡한 기업도 머티리얼 마스터 쪽 관련된 4대 테이블에 250개 필드를 갖다 다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베이직 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탭 수십 개 있는 걸 갖다 꽉 채워 넣어가지고 머티리얼 마스터를 갖다 완벽하게 쓰시는 회사 없거든요. 대부분 앞에서 20개나 많이 써봤자 50개 정도 필드밖에 안 씁니다. 그럼 나머지 150개는 다 비어있는 거잖아요.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250개를 줬는데 실제적으로 고객을 쓰는 걸 보니까 50개를 맥스로 쓰더라.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MAT DOC에다가 다 꾸겨 넣어도 충분하게 250개 필드 내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테이블 입장에서는 옛날에 뒤에 펑펑 비어있던 여러 테이블보다 하나의 테이블을 몰아가지고 뒤에 있는 필드까지 많이 쓰게 되니까 더 촘촘하게 잘 쓰게 되는 거죠. 메모리 DB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훨씬 더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255개밖에 못 쓰느냐, 250개밖에 못 쓰느냐. 서브 필드를 붙이면 거기다가 뭐 255개씩 이 필드 하나 밑에다가 하나하나당 250개짜리를 더 줄 수가 있으니까 거의 무한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잘 안 쓰셔서 그렇죠. 근데 이 기능이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고객도 약 한 25%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그랬냐, 설명을 드렸냐. MAT DOC 같은 경우에는 SE11에서 보이는 머티리얼 더큐멘트고 테이블에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MSEG 얘기를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머티리얼 쪽에 ML 쪽 하시는 분은 제일 패밀리하고 제일 많이 쓰는 테이블이 옛날에 MSEG였거든요. FI 쪽에서는 BSEG 비슷하게 많이 쓰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MSEG에서 모든 데이터를 끌고 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CBO 프로그램을 많이 짜가지고 MSEG을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MSEG를 카피를 떠가지고 뭐 Z MSEG를 만들고 MSEG가 업데이트가 되면 내부적으로 트리거를 걸어가지고 Z MSEG가 같이 업데이트가 되게 만든 다음에 레포트는 Z MSEG만 끌고 가서 볼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 놓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CC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모든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MSEG를 갖다 끌고 와가지고 만든 프로그램들이 돼 있는데 이걸 에스파나로 뚱 하고 넘어가게 되면 야 그럼 이거 몽땅 다 이거 싹 다 고쳐야 돼? MAT, DOC 이걸로 관련된 걸 갖다가 완전히 코드 컨버전을 하고 다시 재코딩하고 다 해야 되냐? 그걸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SAP도 이 관련된 스트럭처를 바꿀 때 그런 식으로 확 바꾸면 그 수많은 예전에 썼던 좋은 주옥 같은 아까처럼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걸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싹 바꿔야 되는 걸로 시장에 부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MSEG을 그대로 쓸 수 있게 스트럭처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요게 SE11, 에스파나에서 SE11 들어가서 이 MSEG을 갖다가 이제 띄워본 거죠. 그럼 여기 전편 세그먼트라고 자재가 나오죠. 여기에 리플레이스먼트 오브젝트를 누르시고 다음 장을 딱 보시면 여기 보면 리플레이스먼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NSDM 언더바 E 언더바 MSEG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위에 테이블을 갖다 하는 거죠. 이 테이블은 실제적으로 있는 실체적인 테이블이 아니고 우리 흔히 말하는 뷰 형태의 테이블. 이 밑에 있는 리플레이스먼트 오브젝트는 뭐냐면 이게 CDS 뷰를 만들어내는 뷰 생성 스크립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MSEG를 갖다 콜을 딱 하게 되면 이 에스퍼하나 밑에 DB단에서는 실제적으로 리플레이스먼트 오브젝트 이 CDS 뷰 쿼리가 구동이 되면서 관련된 쿼리에 리스폰스 되는 끌어올리기 위한 MSEG 형태로 내부적으로 뷰를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쿼리를 해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select 어떤 컬럼 from MSEG 웨어 조건 뭐뭐뭐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서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퍼하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맨 위에 있는 쿼리 밑에 MSEG라는 녀석을 딱 바라보면서 이 MAT DOC에서 이 CDS 뷰를 통해 가지고 MSEG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걸 인터널 뷰 그 쿼리가 한 번 더 돌고 거기서 그걸 끌어올린 것 중에서 아까 그 쿼리를 만든 거 쿼리에 대한 답을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딱 캐치가 되는 게 뭐냐. 아, 그러면 옛날에 뷰 써가지고 한 단계 더 밑으로 쿼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느리겠네. 아, 당연히 느리죠. 이 관련된 부분 밑에가 한 번 더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옛날에 머티리얼 마스터 쪽에서 제일 큰 테이블이 MSEG 테이블이었거든요. 에스파나로 가도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덩어리가 제일 큰 테이블이 MAT, DOC고 따라서 이 엠세그 뷰가 큰 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던져도 되게 빨리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도 옛날처럼 뷰를 갖다 걸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늦게 오라클 DB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무지하게 빨리 올라오니까 그냥 테이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테이블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 포인터 형태로 가지고 끌고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만 기억을 하시면 사실 이 앱셀가하고 몇 가지 큰 테이블들이 있어요. 저쪽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거를 SAP에서는 컨버전 프로젝트를 갖다 하거나 했을 때 기존에 돌던 커스텀 코드를 갖다가 이쪽으로 새로운 S4하나로 넘겨주는 프로젝트, 이게 커스텀 코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라는 걸 갖다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컨버전으로 넘어갈 때 기존에 있는 ECC 6.0에서 돌던 소스를 갖다가 S4하나로 돌리기 위해서 트랜지션 코드, 새로 생긴 거, SAT나 ATC 같은 T코드를 가지고서 예전에 있는 코드를 거기서 CTS를 갖고 와가지고 S4하나에 집어넣고 돌리면 새로운 테이블 스트럭처와 데이터 엘리멘트 스트럭처에서 뭐뭐로 바꿔야 됩니다. 라는 걸 레코멘데이션이 쫙 뜨는 기능이 S4하나에 있습니다. 그걸로 프로젝트를 갖다가 아까처럼 마이그레이션 돌려주는 게 아까 커스텀 코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라는 걸 갖다가 SAP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약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인게이지먼트 서비스를 갖다 SAP에서 받을 때 그 관련된 부분을 갖다 이제 제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컨버전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반드시 예전에 했었던 프로그램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끌고 와가지고 신규 시스템에서 넣어서 재사용하는, 다시 사용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뉴 인스톨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뉴 인스톨에 서버에다 올려가지고 돌려야 될 고객의 니즈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뉴 인스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있던 코드는 하나도 안 갖고 오고 여기서 무조건 다 새로 짜야 된다라는 게 뉴 인스톨의 사상이 맞지만 기업 현실에서는 그게 전혀 안 통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년도까지 우리 회계팀장님하고 재무부문장님한테 이러한 로직으로 우리는 10년 동안 계속 연관 레포트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딱 와가지고 새로 짜가지고 예전에 갖고 있던 로직을 안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걸로 해가면 숫자가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보고의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게 이 업에 맞는 예전에 끌고 오던 그 로직을 살려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같은 레포트를 연장선상에서 보고를 해야지 관련된 위에 있는 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새로운 시스템을 바뀌게 되면 연마감을 치면 작년도 마감에 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런 뭐 배부라든가 아니면 비용 처리라든가 이런 로직이 좀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숫자가 좀 틀려집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 연말에 세무신고할 때 시스템 변동으로 인한 관련된 뭐 숫자를 갖다가 얼마 금액 이내로 이제 변동신고라든가 수정신고를 갖다가 소명을 갖다 받아주는 계정이 있어요. 회계 쪽에서는 잘 아시겠죠.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로직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용인해서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보안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게 추가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걸 갖다가 옮겨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꼭 이 얘기가 나와서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시스템적으로 실 화면을 보면 이게 이제 S4하나에서 관련된 MAT, DOC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띄워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인핸스먼트 카테고리 여기 보면 이게 인핸스먼트 카테고리가 아니라 에스트라스의 리플레이스먼트 오브젝트 요거 여기 보면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뜨는 거죠. 하나 뒤로 가가지고 여기 앱색으로도 한번 보죠.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여기서 머티리얼 마스터 쪽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엠세그 말고 마라 같은 거 봅시다. 그럼 얘 테이블 똑같이 테이블로 존재하고요. 아까처럼 우리 중요 필드라든가 이런 MATNR 거의 외우고 있죠. 이게 이제 늘어난 거죠. 40짜리로. 요게 사실 프로젝트 하다 보면 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유의미한 걸 갖다 잘라가지고 쓰기 위해서 좀 늘려달라 뭐 하는 거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시 돌아가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특히 이 부분 기본은 안 바뀌었다. 테이블도 그대로다. 모티리얼 마스터는 바뀐 거는 MAT DOC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MSEG라든가 그런 걸 쓸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CDS 뷰 형태로 밑에서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올라온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모티리얼 쪽 관련돼 가지고 S4으로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었나?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 밑에 있는 파이낸셜 마스터 데이터 이거는 모티리얼 마스터 데이터보다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채팅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T DOC에서 키값이 난해하던데 키값이 뭐만 제가 알고 있는 거 맞나요? 네, 키값이 KDY 1에서 6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시죠. 이 관련된 이 키 스트럭처하고 이 밑에 있는 스필트 GUID 1, 2, 3, 4, 5, 6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죠? 예. 요게 지금 에스파나 쪽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FI 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O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M 교육이 있고 SD 교육이 있는데 에스파나로 넘어가면서 에스파나 MM 교육, SD 교육, CO 교육, FI 교육 이런 식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예전에 FI라든가 CO 교육에서는 FI, CO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어떤 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더 됐냐면 컨버전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거 관련된 MAT DOC, 그다음에 ACD DOCA에서 여러 개 테이블이 하나로 축약이 돼 가지고 필드로 꾸겨져 들어갔잖아요. 이 필드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다른 테이블에 나눠져 있어가지고 테이블 명으로 이 키값은 저쪽 뭐 마라 가서 찾고 이건 어디 가서 찾고 어디 가서 찾고 테이블 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필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온라인 헬프라든가 다큐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 1, 2, 3, 4, 5, 6까지 쭉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당겼던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전에는 이거는 마라에 가서 찾으세요. 이건 마크에 가서 찾아야 돼요. 이거는 딴 데 가서 찾아야 돼요. MAKT 거기 가서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키 형태로 하나로 통합돼서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딱 보기에는 이게 뭐 키 1, 2, 3, 4, 5, 6로 돼 있어도 여기 뭐 데이터 엘리멘트도 없고 그냥 로우로 돼 있고 모듈도 돼 있고 그래서 그냥 별로 보는 게 없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엮여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빠르게 읽을 때 키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문서 번호밖에 없는데 키값이 0이 아니면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관련된 키로 끌고 와야 되는 스트럭처에서 내가 관련 다른 부분이 하나 로직이 더 들어가서 끌고 와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원탑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MM 쪽 관련된 관련된 부분들이 그 관련된 문서 번호라든가 그거 말고 딴 쪽에 어떤 펑션이라든가 어떤 닥이라든가 관련된 펑션을 이용해서 끌고 와야 되는지 설명을 갖다가 좀 추가적으로 딥하게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 레벨에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여기 지금 쭉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밑으로 내리면 스페셜 스톡 인디케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뭐 컴퍼니 코드 들어가고 SD 다큐멘트 오브젝트 들어가고 스토커 보면 관련된 부분이 우리 예전에 여러 테이블에 나눠져 있던 부분들이 여기에 다 한 군데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에 보면 저 위에도 컴퍼니 코드가 있고 밑에도 컴퍼니 코드가 있는데 UMBUK_CG 이 관련된 부분이 약간 다른 쪽으로 쓰여지는 컴퍼니 코드에 대한 필드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MM 쪽에서 제일 먼저 갔다 갔던 게 뭐냐면 이동유형 집어넣어가지고 이동유형을 할 때 그 뒤에 오토매틱 어카운트 매칭돼가지고 AAA 세팅 끝나고 나면 관련된 회계와 다큐랑 이거랑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동 업데이트 했잖아요. 그거가 되고 난 결과가 여기에 쌓이는 거거든요. 옛날에 엠색에 쌓였던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필드로 나눠져서 그런 내용이 필드별로 자기의 필요한 영역으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대답해드렸고 오늘은 나를 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럼 PRD라든가 기타 MM-닥 없이 만들어지는 금액 관련된 거는 이건 좀 굉장히 그 MM 쪽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내용인데 이거는 문서로 아니면 이 관련된 내용 따로 피드백 드리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